여러분, 유럽과 아시아 그 딱 중간에 서서 1000년이 넘도록 제국의 심장이었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전설 그 자체, 콘스탄티노플인데요. 오늘 그 장대한 흥망성쇠의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감이 오시죠? 도시의 여왕, 새로운 로마, 동부 지중해의 보석. 이 도시가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문명의 중심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도시는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기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한 사람의 야심찬 계획에서 출발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와,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던 비잔티움이 불과 몇 년 만에 제국의 심장, 거대한 수도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스케일의 대역사였죠. 콘스탄티누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제2의 로마, 그러니까 노바로마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옛 로마의 잘 나가는 귀족이나 상인들한테 이리로 오세요. 땅이랑 집 그냥 드릴게요. 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덕분에 도시는 순식간에 제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야말로 국제도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게 바로 이 성벽입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 이건 그냥 돌담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도시 전체를 감싼 철갑 갑옷 같은 거였죠. 훈족의 아틸라, 아시죠? 그 무시무시한 정복자조차도 이 삼중성벽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000년 동안 도시를 지켜낸 전설의 방어선, 바로 그겁니다. 이제 콘스탄티노폴의 최전성기, 황금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1세 시대인데요. 이때 도시는 그야말로 힘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붕괴 직전의 아찔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죠. 유스티니아누스 왕제는 꿈이 아주 컸습니다. 흩어진 옛 로마 제국의 영광을 내가 다시 되찾겠다. 이런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대한 부흥의 중심에 바로 이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바로 니카발란 때문입니다. 너무 과도한 세금이랑 정치적인 불만이 터져버린 거예요.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이 과정에서 무려 3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모든 걸 잃고 도망가기 직전까지 몰리게 되죠. 바로 그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모두가 황제에게 빨리 도망치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황후 테오도라가 딱 버티고 서서 이렇게 말하죠. 자주색 황제의 옷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수이다. 도망쳐서 목숨을 구걸하느니 황후로서 당당히 죽겠다는 그 배짱. 이 한마디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마음을 다잡고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끔찍한 파괴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란으로 모든 게 불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꼽히는 하기야 소피아를 세운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위기를 극복하고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해낸 정말 영화 같은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도스의 역사는 여기서 또 한 번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충격적인 사건. 바로 제4차 십자군의 등장입니다. 아니, 성지를 탈환하러 온 기독교 군대가 어떻게 기독교 세계의 심장을 공격하게 된 걸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계산, 그리고 돈 문제, 여기에 서로에 대한 불신까지 쌓이면서 결국 이 모든 게 뒤엉켜서 최악의 비극으로 치닫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3일 동안 도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건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 같은 성스러운 곳까지 짓밟혔고 수천 년 된 예술품들은 그냥 녹여서 쇠붙이로 만들어버렸죠. 1000년 동안 쌓아올린 문화유산과 도시의 영혼이 그야말로 산산조각 난 겁니다. 물론 한 50여 년이 지나서 비잔틴 제국이 도시를 되찾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 콘스탄티노플은 이미 예전의 그 도시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빠져나간 유령 도시나 마찬가지였죠.
십자군이 남긴 이 상처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이었고 이때부터 도시는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대 제국으로 떠오른 오스만에게 사방이 포위된 채 외로운 섬처럼 버티고 있는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보루, 콘스탄티노플의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수비군은 고작 7,000명인데 공격군은 그 10배가 넘습니다. 지휘관은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 상대는 젊고 야심 넘치는 술탄 메흐메트 2세. 1000년을 버텨온 낡은 성벽은 이제 세상을 뒤흔드는 신무기, 거대 대포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질 않는 비극적이지만 영웅적인 싸움의 시작이었죠. 공성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4월, 거대한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하고 5월 초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죠. 오스만 함대가 배를 끌고 산을 넘어와서 항구를 완벽하게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5월 28일, 모두가 마지막을 직감한 듯 하기야 소피아에 모여 마지막 예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5월 29일, 오스만 군대가 마침내 성벽을 뚫고 천년 제국은 무너집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한 마지막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모든 휘장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름 없는 병사 중 한 명으로 치열한 전투 속으로 뛰어들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한 시대의 끝을 상징하는 정말 비장하고도 장엄한 마지막 순간이죠.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궁전을 본 정복자 메헤메트는 쓸쓸하게 이런 시 한 구절을 읊었다고 해요. 거미는 카이사르의 궁전에 거미줄을 치고 천년을 호령했던 제국의 마지막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도시의 여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위대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